참전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요? 그것도 장교식이나 된다면서. 바로 얼마 전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중국인의 제보에 세계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간 떠도는 소문으로 북한군의 실력이 형편없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목숨을 잃은 북한 장교의 정체에 대해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기자에 의해 밝혀진 북한 용병의 정체를 빠르게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번 전쟁을 취재하고 있는 영국 기자 레이첼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속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장의 최전선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매일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 더욱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사실로 굳어져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 데스크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혹시나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철수를 고려하는 기자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데스크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취재 현장을 버텨왔어요. 하지만 이번 북한의 파병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북한 파병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을 회유하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푸틴 정권을 위해 말리 타국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는 내용의 한국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죠. 투항하면 하루 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신선한 야채와 고기 반찬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북한 병사들이 투항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들도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무의미한 죽음을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투항 한라인에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한국어로 된 별도의 영상물도 제작해 배포했죠. 북한의 참전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서방 세계의 속내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그 소식을 접한 후로 매일 아침 데스크로 출근하는 길은 무거웠어요. 전쟁 취재 현장에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왔지만 북한군 파병 소식 이후로는 더욱 불안한 마음이 커졌거든요. 동료 기자들의 표정도 더욱 어두워졌죠. 그날도 평소처럼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웅성웅성 모여 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사를 쓰느라 바빴을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한 곳에 모여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보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영상은 중국 용병이 SNS에 올린 영상이었고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용병이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러시아 루안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장교 8명이 첫 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영상에서 그는 중국 국적의 전사자 15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는데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참전하자마자 사라졌다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자마자 기자들은 즉각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자는 중국 용병의 발언이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조롱하는 것 같다며 도대체 북한군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즉시 스스로를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자들의 정보망에 따르면 용병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중국 매체의 기자들은 그의 본명이 수양일 것 같다고 바로 알아냈어요. 또 다른 기자들은 그가 왕웨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일 거라는 얘기도 나왔죠.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만큼 영상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쟁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스크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간 북한이 최정예 부대를 파견했다는 말이 많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총알바지로 내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죠.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훈련 수준과 장비 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실제 기동력이 뛰어난 병사들을 보낸 게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이들이 제대로 된 전투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도 난감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파병 지원을 받아 대외적인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실전에서 제대로 된 전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죠. 특히 첫 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8명의 장교가 전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교들은 최전방에 배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교가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열악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북한군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북한 병사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전했다기보다는 강제로 차출됐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죠. 데스크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갑자기 동료 기자 소피아가 잠시 밖으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피아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냉철한 성격의 소피아였는데 이날은 어쩐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엄청난 제보를 하나 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에게서 전해들은 제보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사망했다고 보도된 북한 장교들이 실제로는 장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직접 제보자를 만나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며 저에게 동행을 제안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분명 특종감이었고 혼자 만나서 기사를 쓰는 게 더 유리할 텐데 왜 저에게 알려주는 건지 물어보았어요. 소피아는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나보는 거라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의 대답을 듣고서야 이해가 갔어요. 그동안 매체를 통해 접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굶주린 모습이거나 무표정하게 정색하고 있는 모습, 혹은 매우 화가 난 모습뿐이었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북한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여지는 경직된 표정의 군인들과 탈북자들의 처참한 증언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 오열하는 주민들의 모습 등이었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냈고 특히 북한은 늘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존재로 비춰져 왔습니다. 소피아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소피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기자라 해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처음 대면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게다가 이번 제보는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들어 북한군의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서방 언론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관련 제보자를 만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만이 궁금했고 소피아와 함께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에 시내 구석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녁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북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병과 관련된 내부 사정이나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북한의 내부 사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한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주민들보다 오히려 고위 엘리트층의 탈북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었죠. 찾아보니 북한 엘리트들의 생활 수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 달에 1억 원 정도를 쓰는 게 기본이었고 명품 시계부터 최신 외제차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상류층은 개인 전용 헬스장은 물론이고 시종까지 두고 있다고 해요.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각종 고급 술과 진귀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녀들에게는 평양 중심가에 큰 식당을 하나씩 차려주는 것이 기본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쇼핑 문화였습니다. 평양의 유경 상점에는 최신 화장품과 명품이 즐비했고 외교관들도
놀랄 정도로 거액의 현금을 써댄다고 해요.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마구 꺼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상류층으로 살면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왜 최근 상류층 탈북이 이어지는지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저녁 시간이 되어 약속된 카페로 향했고 도착하니 소피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소피아는 저보다 더 서둘러 온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제보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혹시 거짓 제보를 받은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소피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 이 시간이 맞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화가 일방적으로 걸려온 거라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일어나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채 주변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우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이 제보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자신을 송미란이라고 소개하며 기자가 맞느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고 했어요. 카페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미행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북한 당국이 알게 되면 바로 압송될 거라고 했죠. 미란 씨의 말에 따르면 올해부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엄청난 감시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스파이들이 포진해 있어서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해도 바로 적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미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자신이 전할 이야기를 꼭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며 더욱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카페의 은은한 재즈 음악과 달리 우리 테이블만이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미란 씨는 입을 열었고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서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미란 씨는 북한 고위 간부의 딸이자 엘리트 유학생이었어요. 현재는 귀국을 계속 미루며 폴란드에 체류 중이라고 했죠. 그러다 중국 용병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전사했다는 북한 장교들 중 한 명이 어릴 적 친구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처럼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고 결코 그런 식으로 희생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이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내부의 연락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그녀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합니다. 미란 씨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러시아 파병 군인들은 대부분이 총알바지로 보내진 이들이었고 심지어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끌려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거기에 일부 장교들도 차출되었는데 이들은 북한이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교들의 출신 경로였어요. 미란 씨는 러시아 파병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북한 군대 내에서 대규모 특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장교로 특진되었고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죠. 특진된 장교들은 하나같이 러시아로 끌려갔고 이들은 장교라는 명목 하에 총알바지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치밀하게 계획한 인력 차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외하고서라도 미란 씨는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그곳에 보내졌는지 의아했다고 했어요. 알아보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얼마 전 당의 배신자로 몰려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의 집안이야말로 당에 충성을 다하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온 집안이 수용소로 끌려간 거라고 했죠. 바로 그 친구의 동생이 학교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따라 춘 것이 발각되어 신고를 당해
그 사단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신고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친구도 원래는 수용소로 가야 했지만 그 대신 이번 러시아 파병의 총알바지로 차출된 것이었죠. 미란 씨는 연락책과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또래의 북한 젊은이들이 하나둘 총알바지로 끌려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했어요. 특히 친구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가 이렇게 허망하게 희생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더구나 그의 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고작 K-팝을 듣고 춤을 춘 것뿐이었죠. 미란 씨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든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철수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어떤 경로로든 북한 당국에 발각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해요. 죄 없는 또래들이 굶어 죽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했어요. 북한의 젊은이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미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라면 체제 하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왜 많은 엘리트들이 탈북을 결심하느냐고 물었죠. 미란 씨도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했죠.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탔다고 해요. 수입 과일은 기본이었고 명품 선물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이고 아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뇌물까지 더해져 풍족한 생활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들만의 특권층 문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엇 하나 불편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란 씨는 북한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해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수령님 찬양과 주체사상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합니다. 특히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은 더욱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몸에 배어 있어야 했고 조금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았죠. 미란 씨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 사건만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북한에 충성하며 북한에서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미란 씨가 16살 때쯤이었어요. 김정은 일가가 여는 특별한 파티에 처음으로 초대받았던 날이었죠. 평소 고위층 자제들의 모임에는 자주 참석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파티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파티장은 평양 외곽의 호화로운 대저택이었어요. 김정은이 총애하는 고위 간부들만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저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궁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외관과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고 했어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기둥들과 금으로 장식된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곳곳에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유럽에서 공수해온 분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예술품들로 장식된 내부는 마치 박물관 같았다고 해요. 그날 저녁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었고 진귀한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행비서 한 명이 미란 씨를 따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비서를 따라간 곳에는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란 씨에게 김정은과의 독대는 상상도 못할 영광이었다고 해요. 마치 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 떨려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으로 인해 수령님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미란 씨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미란 씨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최고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고 했죠.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를 두렵게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다음 주까지 짐을 싸서 유학을 떠나라고 했답니다. 뜬금없이 유학이라니, 그것도 일주일 안에 떠나라는 이유를 그땐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란 씨는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그날 그녀뿐만 아니라 여러 엘리트 가정의 여학생들을 불러들였다고 해요. 모두 어린 여학생들이었고 김정은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미란 씨가 일주일 만에 평양을 떠난 것과 달리 다른 집안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 했다고 해요. 자신의 딸이 김정은의 눈에 들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러나 김정은의 관심을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리설주의 질투심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녀의 분노를 산 가정들은 하나둘씩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안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어떤 집안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심지어 자살로 위장된 살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의 말로는 처참했다고 해요. 미란 씨의 아버지는 이 일을 예견했던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김정은 일가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날 일어난 상황을 보고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미란 씨를 해외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미란 씨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소 깨달은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엘리트 가정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란 씨의 얘기를 듣고 느끼게 되었어요. 게다가 미란 씨는 해외로 나온 후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빈곤하고 불행하다고 교육받았죠. 하지만 해외에 나와보니 정반대였다고 해요. 특히 처음 외국의 대형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한 식료품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옷가지들, 언제든 살 수 있는 전자제품들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세뇌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모습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폐쇄된 곳에서 살았는지 실감했다고 했죠. 이제는 절대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탈북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녀가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유학 생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매년 유학 기간을 연장하며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인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특히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뇌 교육 속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해요. 자유도 권리도 없이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파병 문제는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 장교라는 허울 좋은 직책만 주고 총알바지로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권력층의 삶도 사실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반 주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죠. 미란 씨는 특별히 탈영한 북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투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어요.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다른 탈영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탈영한 북한 동포를 알고 있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자신은 안전한 탈북 루트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해 보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한 모습만 떠올랐는데 미란 씨를 보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만약 남북이 통일되어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미란 씨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건 그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에 대해 부러워했어요.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이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해 보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들에게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다만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통일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라고 했어요. 현재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곧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란 씨는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평양 정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북한군의 장비나 훈련 수준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되기만 하면 미란 씨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미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기사를 전하는 것도 제게 큰 임무였지만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도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습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부디 안타까운 목숨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체제는 정말 알면 알수록 경악스러운 곳인 듯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뻘인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나선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발빠르게 사연 전달드리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